인터뷰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뵀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진심으로 이 능력과 그 인품과 여러 가지 경륜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자 일단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제 물론 4강전이 생각밖에 조금 이변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4강 이길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올라오면서 조금 흥행 사람들 관심은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흥행 전체적으로는 관심을 못 끌고 있다는 평이 많은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나도 그 사람들 하는 토론하는 거를 잠깐 봤지만 A조 B조 다 보셨습니까? A조는 안 보고 B조 걸 봤는데 예. 뭐 A조는 별로 관심이 쓸 수가 없어요. 예, 거기에 조편성 뭐 자체가 별로 출연하는 사람들이 이게 B조를 좀 유심히 좀 들여다봤는데 그런 정도의 토론을 해가지고서 국민의 관심을 끌을 수가 없어요. 예. 국민과 관련된 상황은 별로 얘기가 없고 예. 그저 자기들끼리 찍고받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니까 예. 자연적으로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토론 자체의 품질과 그 품격이 관심을 끌만하지 못했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그리고요.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다른 때도 보통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 여론조사가 특히 중도층 또는 뭐 무당층 뭐 응답 없음 이런 비중이 현재까지도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여론조사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50%를 뚫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아직까지도 좀 유보하거나 무당층 이런 경우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실망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아니 사람들이 나는 일반 국민들이 무슨 뭐 대통령 선거에 때 관심이 없다고는 보질 않아요. 관심이 있는 거고. 자기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다음에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은 나는 지대하다고 본다고. 그런데 뭐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은 참 일반 서민이라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 신경을 쓸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정치 대선에 관심을 쓸 마음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 그만큼 팍팍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이고. 그렇다면 그런 팍팍하고 정치와 대선에도 관심을 두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경기와 경제의 어려움 이런 민생의 어려움이 결국은 어느 당이나 어느 아니 쪽이 그러니까 더 유리할까요? 다음 지도자가 될 사람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되고 있는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소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좀 해소해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해야지 국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지. 전혀 그런 거 관계도 없는 엉뚱한 소리들을 갖다 하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토론을 보면은 뭐 이 계엄을 반대하나 계엄을 찬성하느냐 이건 이미 지나간 얘기라고. 흘러간 얘기군요 이제. 이미 계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대통령이 탄핵까지 받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거는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국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지금 대선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구조나 실상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요 후보들이 다 그렇다고 보시나요? 내가 보기엔 그러고 봐요. 그 말씀 나온 김에 결국 어제 이제 국민의힘 4강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가나다 순으로요. 옛날에 킹메이커로서 아주 유명하셨던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 4명이 4강에 오른 후보들 좀 간단하게 평가를 좀 그러니까 수 뭐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뭐 김문수 후보가 한때는 제일 선두주자처럼 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제일 유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내가 보니까 최근에 와가지고서 무슨 한덕수 총리가 되면은 뭐 단일화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는 자체에 별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자기 지지도도 처음에 비해서 좀 뒤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이런 힘 있는 후보여야 사람들 지지가 당연한 거죠. 근데 위원장님 그 어쩌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이 이러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구나라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절박감, 걱정 이런 게 심각하니까 무슨 수라도 써야 된다. 아니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또 다른 빅텐트를 친다면 그거 거기라도 합쳐서 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아니 그거는 예. 일부 계층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부에 그치는 겁니까? 예. 그러나 사실은 대세로 놓고 볼 것 같으면 예.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착각이라고 나는 봐요. 착각입니까? 예, 예.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하면 이제 이번에 약간의 이변으로 올라온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평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뭐 안철수 후보 그분은 뭐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일단은 아무튼 출마를 해보는 그런 성향을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이 세 번째가 네 번째 출마니까 이번에도 그 일환이 되지 않나 해서 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에 4강에 든 것만 해도 나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성공했다. 4강으로도 성공했다. 그럼 그다음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후보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소위 대선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물어볼 거고 되면은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중에서 유일하게 이 계엄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갖다가 표시를 하고 탄핵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이 사실은 한동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 조기 대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후보로서는 나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적에 당신은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찬성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뭐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와 토론 붙는데 당신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도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뭐 탄핵을 받은 정권, 탄핵을 받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죠. 사실. 쉬울지가 아니라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와중에 그나마 한동훈 후보가 논리적으로는 이 어려운 입지에서도 어떻게 말의 논리가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거죠. 명분상으로 우리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정치라는 게 명분이 없어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가나다순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는 또 이분도 뭐 대선에도 여러 번 출마했고 하여튼 논란도 많지만 굉장히 또 화제도 많이 몰고 다니는 후보긴 한데.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 그분은 뭐 말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군요. 과연 이분이 무슨 뭐를 지향하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은 사람이니까 한때는 뭐 계엄이라는 거 어쩔 수 없이 한 거단 말이야. 그리고 최근에 뭐 어저께 토론에서 보니까 뭐 2시간 동안 한 계엄이냐 피해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소리라고. 그러면 역시 그 김종인 위원 킹메이커이신 김종인 위원장 보시기엔 현재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가장 논리적으로 명분이 있다. 내가 보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아까도 잠깐 이게 이변이란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와서 안철수 후보 대신 나경원 후보가 올라와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럴 줄 알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2대2 소위 그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2대2 구도가 됐는데 이 구도로 예상을 조금 깨고 이 구도가 된 거는 앞으로 경선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최종적인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쪽에서 한 사람씩 나올 거예요. 이게 준결승처럼 돼서 탄핵 찬성 쪽에서 한 사람, 반대 쪽에서 한 사람. 그러면 탄핵을 반대했던 쪽에서는 이를테면 한동훈 안철수면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거 당연한 거죠, 뭐 지금. 그럼 이쪽 김문수, 홍준표 조에서는 누가 올라올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뭐 홍준표가 유리한지 김문수가 유리한지 모르겠는데 내가는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자기가 엉뚱한 태도를 취해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홍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나는 더 있지 않나 봐요. 엉뚱하다는 거는 내가 후보가 돼도 한덕수 후보하고 합친다. 그런 거죠. 그게 결국은 스스로의 입지를 갉아먹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 홍준표, 한동훈 이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그럴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난 제일 보시는 거군요. 농후하다고 봐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만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어쨌든 지금 대선 출마에 여지를 남겨두고는 있지 않습니까? FT하고 인터뷰도
나는 그 not yet 뭐 no comment 이런 얘기로 한덕수 총리의 지금 같은 태도를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이해 못하십니다. 왜냐 자기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예, 선거를 좀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지금 예. 현안의 경제 여러 가지 문제에 집중을 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랄 사람인데 예, 예.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엉뚱한 생각을 갖다 한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지 않는데 예. 나는 한덕수 후보는 실질적으로 계엄의 사실은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 당시 총리였기 때문에요. 당시 총리였기 때문에. 예. 그런데 계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같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이 명분상 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명분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내가 그래서 예. 한덕수 총리를 내 개인적으로 참 잘 알고 친한 사람이지만 아, 개인적으로 친하십니까? 예, 예. 본인이 괜히 잘못된 결심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잘 아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한덕수 지금 대통령 대행이 원래 평소 스타일을 다 아는 분들은 저분이 굉장히 그런 막 좀 과도하게 뭐 스스로를 좀 리스크를 테이크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들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맞는 얘기예요. 예. 내가 그분의 지금까지 소위 과정을 비교적 내가 상세하게 아는 사람인데 예, 예. 내가 보기에 본인이 지금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지금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예. 난 전국에서는 한덕수 총리 스스로가 나는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결국은 공직 사퇴 기한까지 공직 사퇴하고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왜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FT하고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 뭐 not yet 아니, 그다음에 노코멘트에서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두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지금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의원들이 자꾸 한덕수 지금 총리를 갖다 부추기고 있고 또 그 뒤에 배우 세력이 몇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에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특별하게 한덕수 총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 입지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네들 입지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보면은 행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한덕수 총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유력에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기 선거를 하게 되는 거는 계엄과 탄핵과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계엄과 탄핵과 연관이 돼 있는 사람 나와봐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어제 뭐 조금 해프닝처럼 되긴 했지만 뭐 한덕수 국민 후보 간 국민 추대위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서 원래 손학규 전 대표가 거기에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오시진 않았어요. 근데 손학규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어디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이제 제가 라디오 프로 인터뷰를 쭉 들었는데 내가 거기 뭐 같이 합류한다는 얘기는 연락은 왔지만 안 했다. 그러나 하면서 현 상황은 한덕수 대행의 여러 가지 통상 능력이라든지 뭐 준비대서로서 통상교섭본부장, 총리, 부총리 이런 경력이 굉장히 필요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랑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학규 전 대표가 아직 심적으로는 꽤 한덕수 대행을 좀 마음으로 미는구나 그런 느낌을 드는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내가 다 정부에서 경험해봐서 알지만 예. 무슨 한덕수 총리가 뭐 통상 전문가로서의 특별한 소위 특징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통상교섭본부장 했다 그 정도인가요? 통상본부장 했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대래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빌미로 삼아 가지고서 뭐 한덕수 총리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대권에 대한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뭐 지금 정도의 국민적인 이 지지율이나 뭐 이런 정도의 그 통상 능력 이런 거는 대통령 이 와중에 대통령 대행을 그만두고 나와서 출마할 만큼 절대 명분이 될 수 없다. 절대 나는 본인을 위해서 예. 절대로 그러한 비합리적인 결심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누구를 통해서 좀 의견을 누가 한덕수 대행 측에서 물어보거나 여쭙거나 아니 나한테 뭐 그런 없었습니까?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예. 내가 보기에는 현재는 좀 이 한덕수 총리가 어떤 누구의 얘기를 듣고 하는지 모르지만
왜 저렇게 본인의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지는 나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아 그러면요. 근데 그 위원장님의 예상과 달리 결국 한덕수 대행이 혹시 정말 5월 4일 이전에 공직 사퇴를 하고 통 총리 사퇴하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서 소위 뭐 빅텐트 이제 이런 게 그때 막 뭐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없다 그래서 빅텐트로 해서 후보 단일화 막 이런 분위기가 혹시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로가 뭐 홍준표 씨가 되든 한동훈 씨가 되든 예. 둘 중에 누가 되면 그 사람들이 되면 한동훈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화 하겠어요? 아,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한덕수 총리라는 건 무소속으로 힘미 하다가 스스로가 물러나는 그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공표한 김문수 후보가 혹시 국민의 후보가 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됐을 때는 한덕수 대행이 혹시 나와서 무소속 후보로 있더라도 단일화 아예 안 할 것이다. 그거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예.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네? 자기네가 뽑은 최종 후보를 헌납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예. 지난 8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예, 예. 그때 안철수 지금 누구 오세훈 예, 후보고 예, 단일화 하려고 할 적에 예, 예. 그 당시에도 지금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안철수 쪽으로 몰려 있었다고. 그런 상황이 어? 있었죠. 예, 기억납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네들은 도대체 당을 왜 하느냐 말이야. 어? 지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안철수를 갖다가 단일화 해가지고 이 당이 내년에 소위 정권 교체를 위한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난 절대 못한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당원들이 예, 예. 이 당이 지금만 존재하고 사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미래에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기 임기 끝나고 가면 그만이지만 예. 정당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존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뭐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한덕수 총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지금 현재 사실은 이번 대통령 선거만을 겨냥을 하지 않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실패했을 적에 이 당이 어떻게 존속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점도 같이 생각을 하려면은 그런 엉뚱한 생각을 나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제가 조금 해석해 보면 당이 최종적으로 뽑은 후보를 또 다른 무소속 후보하고 또 연대한다 그래서 그 후보를 헌납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친 끝에 그래서 또 대통령 후보 저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당 자체가 그냥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무슨 당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 과정 속에서 당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무슨 한덕수 총리를 갖다가 소위 옹립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나는 당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그 정도로 강하게 비판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럼 한덕수 대행 이제 그 출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걸 논외로 치더라도요. 지금 이제 워낙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뭐 뽑힐 가능성은 99.9%고 현재 이재명 대세론이 이제 워낙 강하게 퍼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어려운 선거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을 내줄 수는 없다. 또 그렇게 보는 보수 진영의 그 유권자들도 꽤 있으니까 소위 뭐 반명 빅텐트 대연정을 통한 뭐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반대한다면 뭐 누구든 다 힘을 합치자 이제 이런 논의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제외하고더라도 이 여러 가지 그런 논의가 있을 텐데 반명 빅텐트 이게 의미 있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는 안 하는 것이 좋고 국민의힘이 참 이번 선거를 슬기롭게 넘기려면은 명분 있는 후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민의힘을 완전히 변모시켜 가지고서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양당 외에는 개혁신당이 이준석 후보는 이미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가 돼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아까 빅텐트 말씀을 하는 분들은 이준석 후보까지도 다 아울러서
어쨌든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의 뭐 이런 구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이준석 후보가 아마 그렇게 쉽게 끌려갈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이준석 후보 조금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잘 잘 알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웬만하면 이번에 무조건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근데 나는 그렇게 봐요. 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본인의 성적표가 뭐 내 지지율이 뭐 15%라든지 뭐 20%라든지 10%라든지 그 성적표를 받는 게 이준석 후보한테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장래가 보장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어떤 분들은요. 국민의힘이 도저히 어떤 후보를 내더라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가능성은 저도 무척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준석 후보를 빅텐트의 이제 한 명으로 세워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획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그 얘기 들은 건 너무 허구의 얘기를 들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대세론이고 뭐 거의 부자 몸조심하는 것처럼 정말 제대 앞둔 말년 병장이 떨어지는 잎사귀를 피하는 것처럼 아주 정말 리스크를 완전히 줄이면서 이제 대통령 곧 된다. 6월 3일에 대통령 된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런 대세론이 한번 꺾이는 시점이 대선 기간 중에 올까요? 아니면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없을까요? 내가 보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봐요. 그럼 이 추세가 그냥 무난히 유지돼서 네. 그러면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확률이 한 7, 80% 이상으로 보시는 거군요. 뭐 현재 여건으로 현재 봐서는 여건으로. 그렇다고 봐요. 현재 여건이 그럼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신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사실은 2번이나 탄핵을 받은 정당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저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보수 정당의 뭘 아주 가장 강력하게 대변했던 김영삼 대통령 시절서부터 예. 결국 가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IMF를 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그걸 계기로 해서 완전히 변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보수의 일각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면서 2번째 보수가 또 무너졌어요. 예. 이번에 3번째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2번째 탄핵을 받으면서 보수가 3번째로 무너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보수라는 말을 꺼내가지고 무슨 보수 결집, 뭐 보수의 가치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는 선거를 승리로 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나 소위 보수 진영 이쪽에서는 상당히 패배의 그 예감을 갖고 내가 그래서 늘 얘기지만 제발 좀 보수라는 말을 강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 남의 나라의 얘기를 하나 설명드릴게. 옛날에 1949년 서독연방공화국이 탄생을 할 적에 그때 사실은 보수 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과거에 히틀러 나치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전에 보수라는 말을 쓸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이름이 기독교 기민 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말이 들어간 거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선거를 해서 3인당만이 유일하게 히틀러와 투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3인당이 집권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아데나우라고는 당시에 수상이 영감님이 가장 슬기롭게 기독교 민주당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전후 이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한 거란 말이에요. 경제는 피폐해져 있고 서민 생활은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사실은 3인당이 내세울 수 있는 정강 정책의 일부를 자기들이 포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사회 시장 경제라는 논리를 전결해 가지고 참 약자를 보듬고 가는 그러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기민당이 예상외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그때 박근혜 후보의 그런 들어갔을 때 바로 그런 전략과 그런 정책인 거네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을 보면 다 그런 요소들이 이제 백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이 지난번 총선에서도 패하고 지금 현재 지금 탄핵을 받아가지고도 당이 제 기능을 갖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사실 토론회도 보면은 예. 국민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 토론을 놓고는 비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뭐 이 심각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으로 대통령을 또 잃어버린 보수 정당의 토론회에서 무슨 예능 학예회하듯이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런 비판이 많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보수의 가치를 찾자 뭐 무슨 이 무슨 중도라는 건 없다 뭐 있다고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선거를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주장을 좀 강하게 했던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 보면 4강에서 예상을 뒤엎고 떨어진 거는 위원장님 분석에 따르면 정말 그럴 만한 일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리워해가지고서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번에 어쨌든 1차 경선 결과라든지 후보들의 스탠스도 이제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쪽으로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실을 갖다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더 거지. 빨리 파악했어야 예.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입장을 갖다가 견지하고 있는 게 나는 한동훈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만이 지금 사실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서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왔다고 나는 봅니다. 딴 예. 사람들은 뭐 기회주의적으로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예.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선거를 할 수가 지금 그러니까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다 합해봐도 30%가 넘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대선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면서 그래서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도 마지막까지 얘기했던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대법원 그 상고심을 생각보다 빨리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해서 이거를 대선 전에 이 선고를 내려나 보다 이제 그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의 마지막 이슈가 되겠다. 내가 보도 대법원장 스스로도 그렇게 우두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법원의 예. 판결이 소위 또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점까지도 아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 너무 빠른 선고를 하는 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아니요,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예. 그 선고가.